제목 국제시장, 바다 건너 아버지의 약속. 시장 골목, 이른 새벽. 아직 완전히 밝지 않은 하늘 아래 국밥집에서 김이 오르고 어묵 냄비가 보글보글 끓는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살아난다. 부산 사람들의 아침은 조용히 시작되는 법이 없다. 국밥집에서 올라오는 김 자판에서 물건 꺼내는 소리 아침에 오늘 생선. 싱겁네요. 툭 던지는 농담 한마디에 피곤한 얼굴에도 웃음이 번져간다. 그리고 이 골목 한켠 4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킨 작은 잡화점이 있다. 낡은 간판. 도영 80세 주름진 손으로 셔터를 올리며 오늘도 잘 좀 부탁한다 얘야. 도영이 가게 문을 열고 쓸고 닦는다.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잔잔히 흐른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부산 국제시장에서 사연 보내주신 할아버님,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라디오 소리를 조금 키운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손녀 소연 6세이 뛰어들어온다. 소연 할아버지. 도영 활짝 웃으며 아이고, 우리 공주님 오셨네. 손 시렵다, 얼른 이리 온나. 엄마가 오늘도 회사 늦는다고 제가 먼저 왔어요. 할아버지, 어제 말한 약속 얘기 또 해줘요. 할아버지는 평생 약속 하나 지키려고 살았다, 그거. 그래, 그 약속 말이다. 응. 그게 다 이 시장, 이 가게, 그리고 잃어버린 누군가랑도 관련 있는 기라. 애를 또 그런 옛날 이야기로 잡고 계시네. 소연아, 인사하고 이따가 할아버지 도와드려. 엄마 먼저 회사 가야 돼. 엄마 오늘은 일찍 와요? 지수응 노력은 해볼게. 지수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제 가게도 좀 줄이시고 쉬면서 사셔야죠. 맨날 약속, 약속 그 말만 하지 말고요. 그의 손이 카운터 안쪽 서랍을 향한다. 서랍을 열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온다. 전쟁통에 찍은 가족 사진. 그 옆에 작게 동그랗게 얼굴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 한 남자가 있다. 평생을 약속 하나로 버텨온 남자. 그의 인생은 전쟁에서 시작되었고 국제시장에서 이어졌으며 바다 건너에서 끝내 흔들렸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일장 부산항, 바람 속에서 끊어진 손. 1951년 겨울. 부산항. 피란민으로 발 디딜 틈 없는 항구, 군인들의 고함, 울부짖는 아이들, 짐을 든 사람들로 가득하다. 전쟁은 사람을 한순간에 난민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한 가족을 한순간에 갈라놓았다. 어린 도영 12세 엄마. 엄마, 나 여기 있대이. 도희는? 도희는 내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 아이가. 어린 여동생 도희 6세가 도영의 손을 꼭 잡고 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다. 도희 오빠 무서워. 어머니 조금만 참자. 조금만 저기 부산까지 내려오면 괜찮아질 기다. 군인 빨리빨리 타이소. 자리 없으면 다음 차는 언제 올지 모른다 아입니까? 사람들이 몰리며 밀치고 밀린다. 어린 도희가 사람들 사이에 휩쓸려 손이 빠져나간다. 도희 오빠. 어린 도영 도희야. 손 내밀어. 손. 사람들 어깨와 짐, 울음소리 사이로 도희의 얼굴이 잠깐 보였다가 다시 사라진다. 어린 도영 도희야. 트럭은 출발한다. 도영은 뛰어가 보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한 소녀는 여동생의 손을 놓쳤다. 그리고 평생을 그 손을 다시 잡기 위해 살게 된다. 이장 피난민 막사 한 소년의 약속. 부산 피난민 막사.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판자집. 밤마다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도영은 낡은 담요를 덮고 누워 있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다. 어머니 왜 또 이래? 잠도 안 자고. 어린 도영. 엄마 도희 진짜 못 찾는 기가? 어디에 있는 거 아이가? 부산항 어딘가에 울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버지 깊은 한숨 전쟁통이다, 임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아무도 모른다. 어린 도영 아니야. 살아있다. 도희는 분명히 살아있다, 아이가. 엄마, 아버지나 나중에 어른 되면 돈 많이 벌어서 전국을, 아니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도에 찾을 끼다. 이거 내 약속이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짐이고 기도였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지만 그 약속은 그날 이후 한 남자의 인생을 지배하게 된다. 어머니가 도영을 꼭 안아준다. 흔들리는 촛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진다. 3장 서독행 비행기, 검게 그을린 청춘. 1964년. 공항. 서독 파견 광부 모집. 청년들이 줄을 서 있다. 그중 20살이 된 도영. 직원 다음. 이름. 젊은 도영 20대 한도영입니다. 직원 가족은 도영 부모님이랑 처자식 둘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서류는 다 준비되셨고 마음 단단히 먹었지요? 거긴 농담 섞을 때가 아닙니다. 도영 단호하게 죽기 살기로 일하고 올깁니다. 집 출국 전날 밤 해숙 당시 20대의 밥상을 물리며 눈물을 훔친다. 아들 민수 5세, 딸 지수 3세가 잠든 방 안. 여보, 꼭 가야 쓰겠어요, 우리. 그냥 이 안에서 조금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도영의 수가. 내가 지금 안 가면 애들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 그리고 해숙 그리고 그의 이름 또 나오. 도영? 도희. 내 여동생이다. 내가 돈 벌어와야 찾을 수 있는 데가 늘어나지 않겠나? 해숙 평생을 그 아이한테 묶여 사는구먼요. 당신은. 우리 애들도 좀 봐요. 우리 민수, 지수도 당신만 바라보고 사는데. 도영? 그래서 가는 기다. 당신이랑 애들 기름진 밥 먹이고 따뜻한 집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도희도 찾아볼 거다. 이건 내 평생 약속 아이가. 해숙은 울먹이는 얼굴로 도영을 안는다. 사람만 돌아와요. 돈 다 필요 없으니까 사람만 살아서 돌아와요. 비행기 안. 창밖을 바라보는 도영의 눈. 손에는 가족 사진과 전쟁 전 찍었던 도희가 있는 흑백 사진이 함께 있다. 때로는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것도 사랑이다. 가난이 미움 때문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손을 놓을 수 없는 것처럼. 사장 광산의 어둠, 편지의 빛, 작업 반장. 여기는 지하 수백 미터입니다. 위에서 공기 마시는 거 잊으시오. 여기서 살아남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육중한 소리, 쇳덩이 부딪히는 진동, 먼지. 젊은 도영이 곡괭이를 휘두른다. 땀과 석탄 먼지가 뒤섞여 얼굴을 덮는다. 도영 씨, 괜찮소? 괜찮습니다. 이 정도야 뭐. 동료 광부 두 사람 참 대단하네. 여긴 다들 자기 살겠다고 온 사람들인데 당신은 늘 누굴 찾아야 된다고 말하더라. 전쟁통에 잃어버린 내 여동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부산 국제시장 골목을 같이 걷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동료 광부 일국제시장? 부산에 그런 데가 있어? 예. 별의별 것 다 파는 데입니다. 전쟁 후에 난리통 속에서도 사람들 웃음과 손길이 모이는 데가 있다면 거기가 바로 국제시장이지에. 내레이션 어둠 속에서도 사람을 버티게 하는 건 먼지가 아니라 그 먼지 끝에 기다리는 얼굴들이다. 기숙사. 도영이 편지를 쓴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라디오는 독일 노래를 틀고 있다. 해수가 오늘도 무사히 올라왔다. 같이 내려간 친구 하나는 다시는 올라오지 못했다.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민수, 지수 잘 크고 있지? 해수가 돈을 좀 모으면 부산에 우리 가게 하나 내자. 사람들 드나드는 국제시장 한복판의 말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실종자 찾는 방송국에도 경찰에도 여기저기 내 동생이 살아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오래 걸리더라도 좋다. 나는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도희를 찾겠다고. 오장 국제시장, 한 평짜리 가게의 기적. 한국으로 돌아온 도영, 해숙과 함께 국제시장 골목을 걷는다. 해숙이 감탄한다. 아이고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여보, 여기서 장사할 수 있겠나 모르겠네. 사람 많으니 좋지. 사람 없는 데서 뭘 팔겠너. 이 골목 끝에 우리 자리 하나 정도는 있겠지. 낡은 상가 한 평 남짓한 공간. 벽은 거칠고 바닥은 오래된 시멘트. 집주인 여기 전에 쓰던 사람 나가고 비었는데 월세는 싸게 쳐줄라요. 대신 장사 잘 되면 조금 올릴 수도 있고 우리는 오래 있을 끼라에. 한도상회라고 간판 하나 달아주이소. 첫날 물건을 정리하는 둘. 플라스틱 대야, 국그릇, 수저 세트, 양말, 아이들 장난감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잡화점이다. 와, 우리 가게 진짜 생겼다. 엄마, 여기 이 인형도 우리 거예요? 그건 손님들 거지. 사주면 그때 내 거 되는 거고. 아빠, 독일에서는 이거보다 더 큰 집에서 살 수도 있었던 거 아이가요? 야, 여봐라. 여기서 하루에 1,000원씩 벌면 한 달이면 3만 원이다. 우리 가족 4명이 밥 먹고 옷 입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조금씩 우리 도이 찾는데도 쓸 수 있는 거다. 첫 손님 아줌마 아지매. 여기 세숫대야 얼마고? 아, 아지매. 이건 1,000원이구에 오늘 가게 첫날이라 사가시면 수세미 하나 덤으로 얹어드릴게. 손님 아줌마이고 싸네. 그라모 이걸로 하나 주소. 해숙이 포장을 하는 동안 도영은 조용히 가게 문 밖을 바라본다. 국제시장 골목 끝까지 사람들로 가득하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을 욕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 산다. 그리고 그 골목 어딘가에는 언제나 한 사람의 약속이 살아 숨쉬고 있다. 6장 또 다른 전쟁, 월남으로. 1970년대 중반. 국내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물가가 오르며 장사가 잘 안 된다. 가게 안 장부를 보며 한숨 쉬는 도영. 여보, 요즘은 통 장사가 안 되네요. 외상도 안 받겠다고 해도 다들 힘들다 하니 뭐라 할 수도 없고. 안 되면 버텨야지. 우리가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기가 어디인데. 그때 신문 한 장이 가게 문에 끼어 떨어진다. 월남 파병 지원, 고수입 보장이라고 적힌 광고. 여보, 그만 좀 하이소. 뭘? 눈빛이 또 그때 갔다 아이가. 독일 간다 했을 때. 당신 눈빛이 딱 이랬다. 민수 고등학교 보내야지. 지수도 대학 간다고 할 기고. 가게만으론 빠듯하다. 그러면 또 당신이 먼데 가야 된다는 기가요? 이번엔 전쟁터락 하는데? 아빠 가지 마이소. 그거 TV에서 봤다 아이가. 총 들고 싸우러 가는 기라면서요. 사람 죽고 다치는 데 가서 뭐 하려고요. 민수야. 아빠가 너희 학교 보내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아빠가 젊었을 때부터 죽을 힘 다해서 이래서 여기까지 온 기다. 이번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다녀오면 너희는 아빠처럼 살 필요 없다. 그럼 우리랑은 또 얼마나 안 볼 건데요? 아빠는 맨날 없는 사람들 도와준다고, 여동생 찾는다고 정작 자기 자식들. 마음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봐준 적 있어요? 그래도 가야 된다.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몸 바쳐서 벌어오는 것밖에 없다. 가난한 가장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길이 언제나 바른 길인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도 최선을 택했다고 믿고 싶었다. 월남 전쟁터. 탄피가 흩어지고 포성 소리가 들린다. 도영은 참호 안에서 숨을 고른다. 한시,
고향 어디라 했소? 부산입니다. 국제시장 근처. 아, 국제시장. 거기 가면 없는 것 빼고 다 판다 카더만. 살아서 돌아가면 한번 구경이라도 하게 해주시오. 살아서 같이 갑시다. 거기 진짜 사람 사는 냄새 나는 데거든요. 갑자기 포탄이 떨어지며 거대한 폭발. 귀에는 울림만 남고 화면이 하얗게 번쩍인다. 7장 세월이 쌓인 골목, 무너지는 집안. 시간이 훌쩍 흘러 현재에 가까운 과거. 도영과 해숙은 늙었고 한도상의 간판도 색이 바랬다. 가게 안.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온다. 아버지, 저 할 말 있습니다. 그래, 와 그라노. 얼굴이 안 좋네. 사업이 좀 꼬였습니다. 아버지가 모아두신 예금이란 가게라도 정리하면 집안이 좀 숨 쉴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안 된다. 아버지, 이 가게는 내 삶이자 이들 키운 터전이고 내가 평생 지켜온 약속이 있는 데다. 이걸 정리해버리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저랍니다, 아버지. 사업 망해서 빚쟁이들 쫓아오고 집사람 눈치 보고 애들 등록금도 못 내고 아버지한테 손 벌리는 것도 죽기보다 싫은데 지금 이렇게 말까지 들으니 참 기가 막히네요. 민수는 씩 나가버린다. 문이 쾅 닫힌다. 아버지, 저 민수 오빠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회사 다녀보니 알아요.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지금 이 가게 팔면 적어도 빚은 막을 수 있잖아요. 폐업하고 나머진 월세방 얻어서 두 분 조용히 사시면 되잖아요. 지수야, 니는 회사 사람들 말은 잘 들으면서 아버지 말은 왜 이렇게 안 듣노? 아버지는 왜 그렇게 과거에만 사세요? 맨날 전쟁 이야기, 도희 이모 얘기 우리는요? 우리가 힘들다 말할 때마다 나 때는 더 힘들었다 그 소리만 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사는 거지 무슨 평생 약속이 그렇게 중요해요? 지수야 말이 너무 심하다. 아버지는 진짜 평생을 너희 위해 살아온 사람이야. 엄마,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지금 많이 아프다고요. 전쟁의 상처는 피가 마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마음 위에 다른 모양의 상처로 이어지곤 한다. 8장 70년 만의 편지. 어느 늦은 오후,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가게 안은 조용하다. 라디오에서 옛 트로트가 잔잔히 나온다. 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명이 들어온다. 박준태 83세, 도영의 옛 친구. 야, 한도영. 이 늙은이를 반겨줄 기가? 야, 박준태. 네가 여기까지 와요? 살아있었네, 이 자식아. 니 아직도 이 가게 지키고 있었네 참. 너다운 기라. 내가 오늘 온 건 옛날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니다. 준태가 낡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낸다. 해외 우체국 도장이 찍혀 있다. 보낸 곳 독일. 며칠 전에 교회 쪽 통해서 내게 연락이 왔다. 한국 전쟁 때 부산항에서 헤어진 오빠를 찾고 있다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다고. 그분이 가진 정보가 너랑 너무 닮았더라. 라고 준태가 편지를 건넨다. 도영은 안경을 쓰고 천천히 봉투를 연다. 종이가 흔들린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6살이 된 한도희라고 합니다.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부산항에서 손을 잡고 울던 우리 오빠의 얼굴뿐입니다. 부모님 성함, 고향, 그리고 제 이름까지 제가 기억하는 것과 부산. 국제시장 근처에서 가게를 하신다는 어떤 분의 정보가 너무 닮아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제 오빠 한도영이라면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답장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영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진다. 손이 편지를 덮으며 떨린다. 혜수가 준태야. 도희가 살아있단다. 여보 정말 정말요? 내 눈으로 봐도 이건 거의 확실하다.
네가 가서 확인해 봐라. 몸은 힘들겠지만 가야 되지 않겠나, 도영아. 가끔 시간은 너무 늦게 온다. 하지만 늦게 온다고 해서 그 시간이 가치 없는 건 아니다. 구장 다시 비행기. 이번엔 마지막 여정. 공항. 지수와 민수 그리고 손녀 소연이 도영과 함께 선다. 도영은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너무 원망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버지는 평생 한 약속을 정말로 끝까지 지키고 살았네요. 저도 제 인생에 그런 약속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수야, 부모 원망하는 거 원망만 하지 말고 잘 써먹어라. 네가 나처럼 살기 싫으면 네 애한테는 다르게 해주면 되는 기라. 그게 세대가 바뀌는 거 아이가. 아버지, 죄송합니다. 가게 정리하자고 막말했던 거 지금 생각하니 정말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해보고 후회하는 기고 못 해보고 후회하는 기다. 니는 해보고 후회한 거니까 괜찮다. 아버진 네가 이렇게 찾아와서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할아버지, 그 이모 만나면 제 얘기도 꼭 해줘요. 한국의 할아버지랑 손녀가 국제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라제, 네 얘기부터 할란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온다. 방송이 울린다.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탑승이 시작되겠습니다. 한 남자는 마지막 여정을 떠난다. 이번엔 돈을 벌러 가는 것도 전쟁을 치르러 가는 것도 아니다. 오직 단 하나의 약속을 완성시키러 가는 길이다. 10장 독일 양로원 70년 만에 재회. 독일의 한 양로원. 창밖엔 나무들이 조용히 서 있고 복도에는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천천히 지나간다. 직원이 도영을 안내한다. 미스터 한히 요 시스터 메이비 시 이즈 베리 너버스. 도희야.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한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한국인 얼굴, 그러나 오래된 외국 생활의 흔적이 묻어 있다. 도희야? 도희의 눈이 커지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한다. 오빠? 도영이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는다. 주름진 두 손이 맞닿는 순간 도희가 울음을 터뜨린다. 오빠야 나나 진짜 오빠 맞지? 부산항에서 손 놓쳤던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오빠 꿈만 꿨다. 오빠가 날 버린 게 아니라고 전쟁이 우릴 갈라놓은 거라고 수백 번도 넘게 스스로한테 말했어. 미안하다, 도희야. 오빠가 끝까지 붙잡았어야 했는데 오빠가니 손을 놓아버렸어. 그래서 오빠는 평생 네 찾으려고 살았어. 네가 살아있다고 믿으면서. 아니야 오빠 탓 아니야. 그때 우리는 다 어린애였잖아. 오빠 살아줘서 고마워. 날 찾아와 줘서 정말 고마워. 둘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한다. 양로원 복도 끝에서 직원들이 조용히 지켜보다가 살며시 자리를 비켜준다. 70년 만에 한 약속이 완성되었다. 전쟁이 빼앗아간 것보다 더 큰 상실감 속에서 서로를 버리지 않기 위해 버텨온 시간들. 그 길고 어두운 세월 끝에 마침내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었다. 11장 국제시장. 약속을 물려주다. 며칠 뒤 한국 부산 국제시장. 가게 안. 라디오가 켜져 있고 해숙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문이 열리고 해숙이 고개를 든다. 도영이 문 앞에 서 있다. 여보, 어땠어요? 그 사람 잘 있었어요? 그래. 우리 도희 끝까지 꿋꿋하게 살았더라. 네 닮아서 고집도 세고. 내가 가서이 말부터 했다. 도희야, 오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하더라.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할아버지, 이모 만났어요? 그럼 네 얘기도 다 했다. 한국의 국제시장에서 할아버지랑 손녀가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와 그럼
이모도 국제시장 알아요? 도영 모를 수가 있겠나? 오빠가 평생 여기서 산 사람인데. 도영이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본다. 낡은 선반, 오래된 제품들 수십 년간 쌓인 사람들의 손때. 얘들아, 이 가게, 이젠 니들이 정해라. 팔든 줄이든 새로 꾸미든 나는 해야 할 일을 다 한 기분이다. 이 가게 때문에 니들 힘들게 하고 억지로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는 놓아줄락 하는데. 아버지, 저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이 가게 바로 팔지는 말고요. 조금 정리해서 온라인도 하고 관광객들도 올 수 있게 새로 꾸며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한도상회를 그냥 없애버리긴 너무 아깝습니다. 저도 회사 일만 하다 보니 사람 사는 냄새가 먼지 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국제시장 그리고 이 가게 분명히 아버지 세대의 땀과 눈물이 묻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걸 그냥 돈으로만 보려 했던 게 많이 부끄럽네요. 그래니들이 그렇게 생각해주면 아버지는 더 바랄 게 없다. 소연이 카운터에 올라가 작은 장난감 마이크를 잡는다. 자, 여기는 국제시장 한도상회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 약속 하나 지키려고 살았고요. 이제 그 약속 다 지켰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이 새로운 약속을 지킬 거예요. 서로 아프게 하지 말기. 서로 버리지 말기. 그리고 같이 밥 먹기. 가족 모두 웃음이 터진다. 전쟁은 많은 것을 빼앗아 갔다. 하지만 약속 하나를 끝까지 붙든 한 사람 덕분에 한 가족은 다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다. 국제시장의 좁은 골목 사이로 사람들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것처럼 이 가족의 마음 속에도 조금 늦게 찾아온 봄이 살며시 자리를 잡는다. 오늘 이야기는 전쟁이 만든 상처 속에서도 끝내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족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평온한 일상은 어쩌면 누군가의 평생 약속 위에 세워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가슴 한켠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했다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지금 화면 아래에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국제시장에서 전해드리는 또 다른 삶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